제5편 문장 구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4부로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보충으로 제5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여러 언어들의 기원 또는 친척 관계를 분포를 분석할 때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도 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비교나 할 때.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장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위주로 더 보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도 보십시오. 현재 한국어에는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IT 등등 여러 외래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세월이 흘러서 1000년이 지났다 칩시다.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1000년 전, 즉 현재의 한국어를 분석하고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한국어를 인도 유럽 어족에 분류한다고 얼마나 웃긴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처럼 단어만을 보고서 그 언어의 그런 친인척 관계를 분석한다면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알타이의 어족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서양식 단어에서 서양식 인도 유럽 어족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끼리의 그 관계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도 유럽 어족과 알타이 언어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단어만 가지고 하게 되면요. 완전히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타이계 언어라고 추정되는 그리고 이제 교차어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단어 어군들은요.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단어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문장 구조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단어로 보면 한국어랑 일본어는요 거의 유사해요. 왜냐? 꼭 가장 가깝고 또 옛날 백제계 사람들이 많이 백제 패망하서 일본으로 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현재 고대 한국인들이 썼던 그 한자의 음독, 훈독 체계와 발음 체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식으로 단어만 보고도 되는 거는 바로 둘 다 같은 알타이계 어족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카자흐어나 몽골어 이 언어와도 우리가 관계가 있나 없나를 비교 분석할 때는요. 단순히 그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장 구조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어가 어떻게 갈라져서 오늘날 각자 언어가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까, 뭐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런 까지요. 자, 이 까를 붙이는 데 있어서 카자흐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카자흐어에서는 의문사,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거에 관련된 동사,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의문문에 해당하는 까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십니까? 라는 말을 카자흐어로 할 때는 카이다 바라승 그래가지고 카이다 어디에 바라승 갑니다니다 그냥 갑니다. 갑니다로 끝납니다. 갑니까? 하고 물어보질 않아요. 왜? 카이다라는 것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이미 의문문 형태를 만들었다 해서 붙이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 경우에는 의문사를 붙여도 맨 뒤에 뭐 한국말의 까에 해당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어 같은 경우는 하샤 야우츠벤웨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왜라고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어디에 가시니까 해서 들어가죠. 일본어도 도코에 이키마스까 해서 까 해서 늘었죠. 이런 식으로 앞에 의문사도 넣고 뒤에다가 의문에 대한 물음에 해당하는 까, 뭐 왜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 요거는 한국, 몽골, 일본이 갖고 카자흐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카자흐어는 어디에 유사하느냐? 중국어랑 유사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투르크계 민족들이 중원 지역에 많이 살아서 그랬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투르크계 민족하고 몽골계 민족은 둘 다 유목민족이지만 카자흐에는 존경어가 존재한다고 했죠. 왜 존경어가 존재합니까? 존경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농경사회랑 관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하 계급이 분리됐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오월동주에서 오나라, 월나라 이런 나라의 왕들의 제후들의 이름을 보면요. 투르크계 이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것도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왕명들을 한번 쭉 써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중원 지역의 토르코인들이 지배 계급으로 있으면서 한족들을 이렇게 통치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당나라도 포함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인들이 이러한 그 트루코인들이 썼던 한자라든가 문법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왜? 언어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지배계급으로부터. 그래서 그 영향을 받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몇 명이 삽니까? 미국인들 거의 없죠. 근데 왜 우리의 언어 속에는 그렇게 영어 단어가 많죠? 그거는 바로 문화라든가, 왜냐하면 언어는 문화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중국어에 남아있는 여러 문법들이 중국인들이 투르크인들에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저는 반대로 투르크인들이 중국인들에 영향을 끼쳤다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중국말로 하면 중국말로 하면은 니在哪儿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에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마 하고 의문사 안 붙이죠. 왜? 나이라는 단어가 어디라는 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죠. 시엔카이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니? 하고 하는데 여기도 마라는 걸 안 붙이죠. 왜냐? 카이다가 어디에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의문사가 없을 때는요. 붙입니다. 집에 가냐? 그럴 때 위계 바라승바 해가지고 위계 바라승바 해서 바 해갖고 의문사를 붙여요. 그건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니 회지아마 그래가지고 마 해갖고 그 의문사를 만들죠. 이거 보십시오. 이 중국에 있는 한자 의문문 만든 데서 마는요. 이 투르크 언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더구나 문법 구조까지도 똑같죠. 의문사가 있으면 안 붙이고 없을 때는 붙인다. 이 규칙까지도. 이걸로 봤을 때 카자흐인들은 중국 땅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어떤 그 많은 문법적 영향을 끼쳤지 않나 싶어요. 이거 외에도 뭐 몽골어가 중국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문사가 없는 경우를 할게요. 아까 이미 카자흐스탄 그 카자흐에서 이미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레아단 켈등베 이런 말은 뭐냐면 그 한국에서 왔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카레아단 그러면 한국에서 켈등 왔습니다요. 과거형. 배 했으니까 의문문. 그러니까 왔습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몽골말로 할 때는 타 설렁거스 올사스 이르스누 해가지고 우해요. 우. 그걸 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해서 까를 붙이죠.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한국어 가라 기마치다까 해가지고 까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말의 까와 일본의 까는 닮아 있죠. 그리고 몽골어와 카자흐의 우나 배 같은 것들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어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이 몽골의 우에 해당하는 건요. 그냥 우리 그 사투리에 있어요. 어디서 왔수? 할 때 뭐 한국에서 왔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우에 우. 그게 몽골의 의문문을 할 때는 우입니다. 우. 햇수 안 햇수 할 때도 우가 붙잖아요. 히스누 시게꾸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골에서도 쓰거든요. 그래서 우라는 단어는 몽골에도 의문사로 쓰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조사라던가 의문사 이런 것들 그다음 뭐 목적격 조사 뭐 주격 조사 이런 것들이 그 비스무리하다는 것은 굉장히 언어적 취약성에 가깝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순 동사만 비교하지 않고 이런 문법 구조를 보면서 얼만큼 가까운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가까워야 진짜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걸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의문사를 넣었을 때 몽골어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사가 들어가도 뭐뭐 합니까에 해당하는 배 또는 왜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할 때는 니에 으스잽 좌뜨르등 해가지고 니에라는 게 무엇이에요? 으스잽 하고 좌뜨르등 그러니까 했습니다 라는 소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일했습니까? 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의문사 없죠. 왜? 앞에 니에가 있으니까. 하지만 몽골에는 있죠. 유 히슨베 해가지고 유가 무엇이에요? 히슨 했다예요. 배, 까. 뭐 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본은 나니오시마시다까 해가지고 쓰지요. 까 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우라는 말, 뭐 했수 해서 우라는 말이 몽골 말에서도 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카자흐어에서 쓰는 배, 몽골에서 왜라고 쓰는데 뭐야 있냐 없냐 그럴 때 뭐 카자흐어로 바르마족바 해갖고 마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카자흐어에서도 아까 여기 보면은 몽골에서도 여기 보면 유히슨베에서 마메 바베 이런 거 쓰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는 마 이런 거 같은 거
이걸 의문사로 쓰는데 한국어는 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바죠. 여기 함경도 사투리에 있어요. 유희승배 이거를 함경도 사투리로 하면요. 뭐 했음배예요. 발음도 비슷해요. 유라는 거는 아마도 한국말의 무엇에 해당하는 이 무엇이라는 단어가 이 미음이 만약에 숙명은 미음이었다면은 한국어로는 미음, 몽골어로는 이응으로 발달하면서 각자 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슨, 히슨, 히흐가 하다예요. 히흐의 과거형은 히슨이에요. 한국말로는 함경도 말은 했음이죠. 발음 비슷하죠? 과거. 그다음에 의문사 매, 배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몽골에서 의문사로 쓰는 우 또는 웨, 베라는 단어라든가 카자흐에서 쓰는 마, 메, 바, 베 이런 단어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까라는 단어도 있죠. 일본어에도 있는 까, 한국에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한국에는 모든 의문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만큼 한국이 얼마나 그 짬뽕으로 섞였다는 게 이런 문법에서도 나타나죠. 자, 그럼 과거 시작 볼까요? 나는 봤습니다. 나는 미엔 봤습니다. 카라듬 듬이 붙으면은 뭐뭐 했습니다에 해당합니다. 자, 몽골 말로 해볼까요? 비하슨 비 나는 하르슨 봤다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렇죠? 일본어 와타시와 미마시다 해서 있어요. 그래서 각자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그 발음이 듬, 쓴, 습, 시라고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카자거의 듬이 쓴으로 변하는 것은 국외음화라고 보면 됩니다. 국외음화 뭔지 아시죠? 디귿 발음 계통이 시옷 발음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카자거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듬은 쓴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쓴은 한국말의 습하고 같죠. 발음도.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저기는 쓴까지 쓰고 우리는 씁니다라고 썼느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농경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래서 유목민의 풍습이 사라지고 점점 농경민족화하면서 봉건제도가 자리 잡게 되자 촌칭어가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봤음까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니다 해서 존칭어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습까지 해서 끝내면 안 되고 거의 니다를 붙여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것만 봐도 한국어가 몽골어보다 후대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나중에 나오듯이. 그쵸? 이런 언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다시 또 일본말에서 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듬슨 습 시는 결국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 시대도 결국 이 우리 알타이기 언어는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볼 것입니다. 미엔카라문, 카라이문 잘못 썼네요. 미엔카라이문입니다. 카라이문. 그래서 문, 은 이런 식으로 써요. 은, 문 이런 식으로 쓰면은 미래 시제가 됩니다. 그리고 몽골어도 마찬가지로 비, 할은 해갖고 른, 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면은 바로 미래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을, 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어가죠. 그리고 일본어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자흐어, 몽골어, 한국어를 보면은 문, 른, 을, 를 뭐 이런 식의 단어가의 발음이 들어가면 미래 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음의 패턴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형.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본형은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뒤로 뺐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카자흐어, 몽골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요, 다 기본형이 될 때 우 발음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가다에 해당하는 바로 우로 끝나죠. 보다 카라우 우예요. 읽다 오쿠 우예요. 자, 이제 우라는 발음이 몽골에서는 우보다 좀 더 센 발음 흐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야와흐 하라흐 온시흐 해갖고 흐라고 발음해요. 우가 흐로 변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우 발음으로 가죠. 이꾸, 낭아메르, 요무 그래서 다 우 발음으로 해서 기본형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뚱맞게 한국만 다로 끝납니다. 가다, 보다, 읽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즉 그 카자흐어나 몽골어 우리나라의 언어학자들 중에 그 비교 언어학을 하면서 이 지역의 현지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분석하게 될 때요. 여기서 오류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형을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형태로 바꾸게 되면요. 기본형의 발음이 유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 흐, 우, 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형을 가다가 아니라 가는, 보다가 아니라 보는, 읽다가 아니라 읽는으로 동사의 기본형을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를 세계화시키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뭐뭐 하는 것. 담배를 피는 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할 때 카자거르는 테메크 쉐그 젠살로카 자만 그래가지고 테메크 담배를 쉐고 피우다예요. 피우다라는 기본형을 썼어요. 근데 기본형을 쓰고 계속 명사로 해서 그 문장을 만들 때는요. 이제는 피다가 아니라 피는 또는 피는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테메키 쉐고 하면은 담배를 피는 것은 젠살로카 건강에 쥐야만 나쁩니다. 라고 해서 동사의 기본형을 썼죠. 몽골어도 마찬가지예요. 타미타타흔 에룰메데드 모벤 해가지고 탐히 담배 타타흐 피다예요. 피는 것 하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타타흔 하고 하고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룰메데드 그러니까 건강에 모벤 나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타타흐 해가지고 기본형을 썼죠. 일본어 볼까요? 타바코 스노와 겐코니 와루이데스 해가지고 수 해갖고 기본형을 썼죠. 자, 그래서 한국어도 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문법을 설명할 때 기본형을 피다가 아니라 피는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외국에서 설명할 때 동사 기본형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금방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피다의 기본형은 피는이구나. 그럼 피는을 그대로 집어넣고 뭐뭐 하는 것은이를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매치가 되고 그것이 자기네 언어와도 닮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도 동사 기본형에다 붙이는구나 라고. 근데 우리가 피다라고 내리는 순간 다른 문법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이렇게 뭐뭐 하는 사람 할 때 보면은 잤던 사람, 잠을 잤던 그 얘기입니다. 그럼 위크타간 아담 그러면은 이 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뭐뭐 했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현재형으로 하면은 위크타오 아담, 자는 사람, 잔 사람 이럴 때는 기본형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이걸 몽골 말로 할 때는 온트슨혼 그래가지고 잤던 사람, 그 다음 온따훈 하면은 자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일본말도 마찬가지야. 네타히토 잤던 사람 과거형으로 만든 거죠. 네르히토 잔 사람 자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네르, 온따흐, 오이크타오 다 기본형이죠. 자다도 기본형을 자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이 일관되게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야지 알타이의 언어와 한국어가 같은 어원이라는 것을 찾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과거형을 나타내는 간, 산, 쓴, 던, 다까지도 뭔가 발음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 쓴이죠, 쓴. 온트 쓴훈. 쓴은 과거형이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할 때는 던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외음화가 되지 않은 발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외음화가 되면 던이 어떻게 됩니까? 쓴이 되죠. 온트 쓴, 던, 쓴 이렇게 가는 거죠. 간으로 변하는 거는 요건 조선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리고 냈다, 다, 던 디귿 발음으로 나가죠.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말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많군, 뭐 좋군, 뭐 좋구만, 뭐 하군 이런 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군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카자흐어의 코이랑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조금 내가 글자를 조금 잘못 썼는데 코이가 이게 아니라 하나 찍 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있군 할 때 우리 군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 군이 카자흐어에 쓰는 코인 것 같아요. 코파르코이, 코비라는 말이 많다거든요. 바르 있다예요. 코이가 붙으면 뭐뭐 하군, 뭐뭐 하잖아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뭐뭐 군과 코이 이 발음은 발음도 비슷하고 어감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카자흐어의 코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뭐 하군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한국어처럼. 근데 이게 원래 어원은요. 아마 이게 몽골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꾸이입니다. 꾸이. 꾸이의 원래 산전적 의미는 없다입니다. 없다.
그런데요. 한국말로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 반어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몽골말에서 베흐코이 하면은 있지 않다예요. 있지 않다란 말은 뭐예요? 없다란 소리죠. 그런데 이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 "저기 있잖아요." 하고 사람 부를 때 있죠. 여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사람 부르잖아요. "있잖아요." "있지 않다."라고 하죠. 그럴 때도요 똑같이 몽골 사람도요 "베흐코이요." 그래요. "있잖아요." 하듯이 "베흐코이요." 하면은 "있잖아요." 하고 사람 부를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 단어 의미와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쓰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몽골어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히흐가 하다인데 히게꼬이 하면 하지 않다예요. 여기서 이게 하지 않다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잖아요. 근데 했잖아요라는 말을 할 때 우리 그거 뭡니까? 반어법이죠. 했어요라는 소리죠. 그거 내가 했잖아요. 그거. 그럼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제가 했다라는 말이죠. 그때 보면은 우리가 저 그거 어제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했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했다죠. 근데 몽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 꾸이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쓰이냐? "생꾸이요. 좋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한국말도 그렇고 몽골말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좋잖아요." 하면은 좋다는 소리고 "좋잖아요." 하면은 나쁘다는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그 앞에 대화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몽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뭐 아니다."라는 말로 반어법 또는 긍정 또는 강조를 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법은 그대로 한국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한국말의 군 또는 잖아요에 해당하는 그 의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 단어. 많이는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만들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단순히 단어를 나열해서 비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찾아서 뭐 이게 단어 같게 하면은 뭐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문법 구조 위주로 하는데 그래도 참고로 한자 단어가 있다는 것만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볼견자 아니면 관광할 때 관자죠. 볼관자죠. 이 견이나 관이라는 단어는 아마 카자흐나 몽골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어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동사 쓸 때 앞에 한자 쓰고 뒤에 가타카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미르 하면 미는 볼견자 쓰고 뒤에 히라가나로 르를 쓰죠. 그다음에 아소부 그러면 놀유자를 쓴 다음에 히라가나로 부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근데 이런 것들이요. 카자흐나 몽골어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 지금 일본어에서 쓰는 한자 발음 있죠? 음독과 훈독 방식. 그 방식은 원래 유라시아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쓰였던 겁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이 현재 카자흐와 몽골에선 사라졌지만 몽골엔 남아 있죠. 사실 한국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지금 완전 음독 통일로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한국에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삼국시대 때 쓰였던 그 한국의 고대 한자 읽기 방식이 일본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어를 보고서 저는 역으로 유라시아의 몽골어 카자흐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켠 또는 관에 해당하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그 카자흐어와 몽골의 단어는 카라오입니다. 보다예요. 카르까지가 어간인데 이 카르와 볼견 혹은 볼관은 같은 어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라우가 그 크 발음은요. 몽골에서는 흐로 발음됩니다. 징기스칸, 징기스한 이런 식으로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크와 흐가 서로 변해요. 그래서 카라우라는 단어는 몽골에서는 하라흐로 변합니다. 하라흐. 그래서 하르예요, 하르. 이 하르라는 단어가 바로 볼견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밑에 쓴 거는 제가 뭐 볼견자 쓰고 거기다 키릴 알파벳으로 아우, 아흐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일본어를 제가 흉내내서 한번 써본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예요. 왜? 앞에 어간의 그 단어는 바로 한자의 발음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우, 에우, 뭐 아흐, 이흐 이런 식으로 이거 그것만 붙인 겁니다. 기본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사, 명사 이런 단어에도 한자가 많이 쓰입니다.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로 볼까요? 법. 법이라는 단어는 몽골에서는 홀입니다. 홀. 홀이라 불러요. 근데 이 홀이란 단어는 법 단어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일본어로 보면 나와요. 일본어로 법이 뭡니까? 발음이 호예요. 호. 그래서 아, 몽골의 홀은 그 한자의 법이구나. 그래서 한국은 법이라 발음하지만 저기 뭐야 일본에서는 호라 발음하고 몽골에서는 홀이라 발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법률이라는 단어, 법률을 홀주의라 불러요. 홀주의. 홀은 법이란 단어인 거 알아서 한자를. 그건 주의가 뭘까요? 규입니다. 법규. 그러니까 홀주의라는 건 법규예요. 법규를 이제 거기서 법률로 우리가 좀 해석해서 보지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어 단어는요. 무진장 한자 단어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하고 요거만 했는데요. 어쨌든 이 카자흐 몽골어에도 한자가 많다는 거. 왜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자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바로 신과 그 샤먼과의 대화를 위한 신탁 문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천재를 지냈던 북방 기마 민족에게는 당연히 이 지금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각골 문자, 그 이상의 원형 문자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로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 발음이 당연히 남아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한자를 쓰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화석과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더 이상 이 언어 비교하는 거는 그만하고 제 5부로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송골매라는 단어 있죠? 송골매는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매는 순수 한국말이고요. 송골은 아마 몽골에서 온 단어일 겁니다. 송골매 뭔지 알잖아요. 그 새. 송골매를 몽골에서 뭐라 부를까요? 송홀하고 합니다. 송홀. 송홀이에요. 왜? 기역 발음이 몽골에서 흐로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골매의 송골은 송홀이에요. 아마 몽골의 송홀과 한국말의 매가 합쳐서 송골매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뭐라 부를까요? 숭까르라 부릅니다. 숭까르. 숭까르, 송홀, 송골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가 변하기도 하고 또 서로 짬뽕해서 붙기도 하죠. 우리가 그 기차역을 얘기할 때 역이라 그러죠. 역. 그런데 중국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역이라 하지 않죠? 베이징역 그럴 때 중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베이징 짠 그럽니다. 짠이라 그래요. 짠이 뭘까요? 몽골 말이에요, 그거. 바로 잠입니다. 잠. 몽골 말로 잠이요, 역이에요. 물론 산자적 의미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이 썼던 역이라는 의미를 바로 한자로 짠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중국의 언어에. 근데 우리는 그 이전부터 우리가 따로 한자를 역에 관련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역한 거죠.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역참제도라는 거 있죠? 역참제도 뭐예요? 한국어의 역, 그 다음에 몽골말의 짬에 해당하는 단어가 붙어서 역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바로 한국이 쓰는 한자와 몽골이 쓰는 합자가 합성이 돼서 합성명사가 된 거죠. 역참제도의 역참은 바로 역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와 관계된 또 다른 그 관련 어휘가 있죠. 우리가 이거 이제 뭐 한참 가다 보면 보일 거야. 뭐 한참 걸었다. 뭐 이럴 때 참이 뭘까요? 몽골에서 나온 거예요, 길. 그러니까 많은 길을 많은 그 역과 역 간격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이죠. 그래서 옛날 유목민족들이 역과 역, 그래서 참이죠. 여기를 이동하면서 썼던 말이 오늘날 시간의 개념까지 써서 뭐 한참 공부했다, 한참 잤다라는 식으로 시간의 개념까지 옮겨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소개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